당기순이익은 조금 더 증가폭이 커서 거의 300% 가깝게 298% 증가했었고요. 작년 한 해도 한국 주식시장 안에서 이제 전기 제품 전기 이 IT 쪽 부품 쪽에서는 올해도 이제 순이익 증가율이 1위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고요. 올해 이제 2019년 추정 컨센서스도 무난히 이제 1,000억을 돌파하는 영업이익이 1,000억을 돌파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이상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 기저에는 일단 전방산업의 MLCC 시장 자체가 호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서두에서도 언급드렸지만 IT 부품 가전이라든지 컴퓨터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5G라든지 전장 쪽이 워낙 고부가 가치거든요. 이쪽 부분까지 해서 수요처가 워낙 이제 광범위해지고 있고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맞춰서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에 450억 규모 올 연말 정도 이제 돌아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목표로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있거든요. MLCC 신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선제적 증설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산업은 계속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특히 그 안에서도 2017년 같은 경우에 한 16% 정도밖에 전장용 부품 MLCC 매출 비중이 되지 않았는데 2018년 그리고 19년 해서 30% 올해는 한 40% 이상 거의 요 정도 상회를 할 거다. 매출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면 이 부분이 워낙 고마진이기 때문에 네. 계속 수익성이라든지 실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현재 주가 낙폭이 어느 정도 과대하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시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수익률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방산업 호황 지속 전망 속에서 그리고 낙폭도 과대한 종목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삼화 콘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삼지전자입니다. 5G 관련주죠. 역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통신장비 업종의 실적 회복, 5G 신규 투자 사이클, 그리고 단기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 될 것이다. 세 분 모두 불을 켜주셨는데 주가 흐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은 좀 지지부진합니다.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 11,0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자, 장대 양봉이 나온 날 9일쯤이었습니다. 5G 모멘텀을 제대로 좀 발휘한 날이었는데 삼지전자 어떤 투자 전략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그쪽 단기 모멘텀도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도 충분히 이 정도 눌림목에서는 기대 수익을 아주 높게 가져가시지만 않는다면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삼지전자 자체가 이제 통신 장비 네트워크 장비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장비 전문 업체인데요. 일단 무선 통신용 중계 장치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쪽 매출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상용화된 막 시작된 시장이 이제 개화된 5G 시장에서 이쪽 매출 수요차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증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외형 성장이 특히 이제 5G 같은 경우에는 중계소 그러니까 중계기 이쪽 수요가 더 촘촘하게 더 들어서야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야 조금 5G에 대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노이즈가 있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제 내후년까지 멀리 보면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고 이쪽 수주가 계속 삼지전자 쪽에서는 일어날 거기 때문에 당장의 이제 수익성보다는 좀 외형 성장 본격적으로 조금 성장하는 시장에서 확실한 수요처를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 벤더는 이제 LG U+인데요. 일단은 고전까지는 LTE 중계기나 각종 장비 납품하면서 매출 규모를 유지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5G로 단기 모멘텀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실적 자체를 한번 보면 작년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은 한 78% 감소를 했습니다. 최근 이제 주가 자체가 지지부진한 최근에 이제 장대 양봉을 냈던 시장의 모멘텀을 받았던 부분을 제외하고는 크게 좋지 않았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4분기가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았고요. 18년 전체 매출도 보시면 한 1조 4천억 조금 상회하게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증가한 매출은 10% 정도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한 325억 나오면서 그 전년 대비해서 한 37% 정도 하향하는 그러니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거든요. 이 부분에서 주가가 좀 탄력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것 같고,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 보면 퍼가 한 5.5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퍼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PBR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배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청산 가치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감소했던 영업이익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시장 자체가 5G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했기 때문에 수익성 회복보다는 이 부분에서 매출 성장, 그러니까 외형 성장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이제 3년 매출액 한 2014년부터 17년, 18년까지 해서 최근 한 3, 4년 정도 매출액이 가장 증가한 기업이 삼지전자인데, 이 부분은 M&A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뭐 1조 이상 되는 회사를 M&A를 했었고, 이런 부분보다는 아까 전 말씀드린 5G 본격적으로 시장이 개화하고 있는 시장에서 중계기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장비 쪽에서 확실하게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외형 성장을 이루는, 그 뒤에 이제 수익성 문제가 따라오겠지만 현재 주가에서는 충분히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충분히 투자할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지전자였습니다. 세 분 모두 불을 켜주신 종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제철 가보겠습니다. 주가 측면 그리고 밸류 측면으로 봐서는 두 분은 불을 켜주고 계세요. 낙폭 과대 측면으로 봤을 때 중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적 부진을 감안해도 저평가돼 있다라는 의견이신데, 자, 다만 한 분께서 제품 가격 인상이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은 좀 염두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주가 흐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0.41%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48,000원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래도 지속적으로 반등 흐름을 보여줬었죠. 수급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에 좀 눈에 띕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빨간불이고요. 거기에 기관도 매수로 동참해주는 날도 눈에 띄는데요. 현대제철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뭐 아까 전에 이제 지적해주신 부분까지 제가 뭐 덧붙여서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대제철 투자 포인트는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이제 포스코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가격대가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적도 이제 1분기가 시장 기대치보다는 소폭 못 미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뭐 그거까지 감안해서 이 정도 주가가 크게 뭐 부담스럽지는 않다. 그리고 그 실적 영업이익 수익성이 한 1,700억에서 한 1,900억, 2,000억 채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바로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 1월 말에 있었던 브라질 댐 붕괴 사고 이후로 철광석 공급이 좀 차질이 생기면서 철광석 원재료 가격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철용 원료탄이 이제 석탄, 이쪽 부분도 호주 쪽에서 공급 차질이 생기면서 이게 상승을 했는데, 아까 전에 그 오프를 켜주신 분의 지적만큼, 그러니까 원가 상승 부분, 원재료 상승 부분이 제품 상승 가격의 반영 자체가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1분기 실적까지는 수익성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시장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칠 가능성이, 수익성이 차질이 있으면서 미치지 않을까, 못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충분히 지적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4분기까지 보시면 매출액이 한 5조 3,125억 정도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6% 소폭 증가를 한 거고, 영업이익은 한 22% 정도 줄었습니다. 수익성이 한 3년 내내 지금 조금씩 소폭 하락을 계속 하고 있는데, 간신히 이제 연간으로 1조 정도를 이렇게 지키는 그림이었거든요. 우선 수익성 부분에서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원재료 가격 상승 부분, 이게 반영이 안 된 측면에서 이 원재료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어떤 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철 스크랩, 이게 고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원재료 비중에서 한 60%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한 5조 7천억 정도. 그리고 철광석,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철광석 같은 경우에 한 17% 정도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원료가 되는 석탄이 한 21% 정도. 이렇게 이제 원재료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영업이익은 2016년에 1조 4천억대에서 이제는 작년은 1조 간신히 넘는 수준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였습니다. 그게 이제 수익성, 관건은 이제 주가의 관건, 조금 위로 더 업사이드가 있으려면 수익성 확보가 이제 관건인데, 이제 비중이 최근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6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고철 매입 가격을 한 35% 정도 낮췄거든요.
그리고 생철도 마찬가지고요. 생철은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데요. 이것 또한 20% 이상 낮춰서 이제 공급을 받으려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철 가격은 35% 정도 낮췄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재료 상승 판매가 마진을 일단 어느 정도 확보를 한다. 그리고 일단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급등했던 부분을 이제는 자동차 강판, 현대기아차에 보통은 납품을 하는데 이 부분부터 조금씩 2017년 하반기 이후로 톤당 6만 원 인상한 뒤에는 계속 동결이 돼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는 상승세를 이제는 협상력이 조금씩 키워가면서 이제는 가격에 반영이 되는 2분기, 3분기 점진적으로 가격에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올 한 해 전체를 보면 전체적으로 마진율이 어느 정도 상승할 여지가 더 크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뭐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같은 경우에 0.4배가 채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저평가받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333 오후장 공략주 세 종목 삼화콘덴서와 삼지전자, 현대제철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세 분의 의견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자세한 내용은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 이의연 차장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양시장이 장 초반과는 다르게 상승 반전을 유지하면서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강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10일거래일째 동반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시황 확인해 보시고요. 전략으로 이어가 보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일본 증시 상승폭 키우면서 마감한 가운데 우리 시장도 오후 들어선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는데요.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 장세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가 0.25% 상승하면서 상승폭 좀 키워갑니다. 2230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09% 상승, 지금 상승폭 조금 줄이고 있네요. 767포인트 기록합니다. 선물시장은 0.19% 상승, 28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장중 흐름 따라가 보죠. 2달 만에 장중 223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오후 들어서 동반해서 매수하면서 지수에 힘을 주고 있는 건데요. 대형주들이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시원하게 오르진 못하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이 100개 정도 더 많은 상황입니다. 변동성은 좀 있는 하루인데요. 아래 위로 한 20포인트가량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장중 저점이 나왔고요. 2212포인트부터 지금 2232포인트까지 올라왔었고요. 현재도 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11시 부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빠르게 사들였습니다. 동반해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현재도 외국인이 1,347억 원 매수, 기관은 233억 원 사고요. 개인 쪽에서 1,341억 원의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11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760선을 돌파한 다음에 오늘은 장중 770선 근처까지 가기도 했는데요. 거래량도 많습니다. 이 시각 거래대금 4조 원 가까이 몰리면서 중소형주 강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중 고점 769포인트고요. 현재는 76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쭉 보겠습니다. 오후 들어서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나오는 건데요. 지금 외국인이 153억 원 사들이고요. 기관이 190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253억 원 매도세 나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 살펴보시죠. 대체로 시장 대비 좀 부진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만 빨간불 켜고 있네요. 그래도 상승폭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0.75% 상승하면서 46,650원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LG화학 모두 밀립니다. LG화학 오늘 실적 부진 소식 전해지면서 2%의 약세 흐름 나타나고요. 계속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셀트리온도 오늘은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0.7% 밀리고요. 그 외 포스코와 LG생활건강도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안에서도 바이오가 못 가기 때문에 대체로 파란불입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대 약세고요. 신라젠과 바이로메드도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가 1.5% 밀리고요. CJENM은 지금 상승으로 좀 전환 시도가 나옵니다. 0.13% 소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계속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포스코케미칼이 0.48% 하락, HLB가 2% 넘게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아시아나항공 보겠습니다.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할 거란 뉴스가 장중에 나왔죠. 그래서 장중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정적 VI 발동됐었고요. 하지만 이 다시금 이 사실 묵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변동성 크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중에 5,6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근데 현재 다시 좀 상승폭 키우려는 움직임 포착됩니다. 21%까지 오르면서 5,270원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장품주 볼까요? 오늘 중국 소비주 가운데서 이 대형 화장품주들이 좀 강한 흐름 포착됩니다. 관광객 유입감이 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이 순환매 장세 속에서 이쪽으로 좀 매기가 확산이 되는 모습인데요. 아무레주가 7% 넘게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아무레퍼시픽도 6.35% 상승, 그리고 제니까 한국콜마홀딩스도 4%대 강세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잘 가는 패션주 가운데서 대장주인 휠라코리아 보겠습니다. 오늘 또 사상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수주 가운데서 이쪽 섹터가 좀 부각이 되면서 휠라코리아에 대한 관심이 오늘 높아지고 있는데요. 장중에 81,000원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현재도 2.4%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LG그룹주들 흐름 볼까요? 대체로 좀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하락하는 쪽 살펴보시면 LG이노텍 1분기 적자 전환 소식 전해졌고요. 적자 전환할 것이다 전망 나온 거고요. LG화학도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동반해서 빠지고 있죠. 오늘 화장품이 잘 가는데도 불구하고 LG생활건강도 1% 밀리고 있고요. 지금 LG화학과 LG이노텍 2%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10년 만에 최장 연속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강하지는 않지만 오늘도 10일거래일째 동반 상승 마감할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마감 상황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유한타증권 영업부의 송태현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마감 전에 점검이 필요한 업종, 종목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송태현 과장님 어떤 부분 볼까요?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섹터는요, MLCC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사실 MLCC 관련해서 뭐 삼성전기를 필두로 한 뭐 사마콘덴서, 사마전기 워낙 조정을 좀 깊게 받았기 때문에 네. 많은 투자자들 분들께서 사실 많이 속상해하고 있으실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뭐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대만 업체들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공급 과잉의 원인인지 2월 달에 사실 뭐 제조 일수라든지 제조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었었고요. 또한 이제 계속 공급 과잉이 우려가 되다 보니까 이런 MLCC 가격 역시나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던 부분이 좀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던 흐름 자체가 조금씩은 이제 좀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네. 사실 3월 달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대만 업체들의 제조 일수라든지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고 소진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런 부분 좀 이제 물량 증가로 다시 좀 돌아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하반기로 가게 될수록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5G가 정말 더욱더 확장적으로 열리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MLCC 역시 수요량 자체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사실 MLCC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한 7,000개 정도가 사용이 된다라고 네. 하고 있고요. 뭐 전장 같은 경우에 한 10,000개 정도, 그리고 기지국에 한 16,000개 정도가 사용이 된다라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 4차 산업혁명이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될수록 MLCC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은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무라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장 부분에서 상당 부분 더 MS를 키워가겠다,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IT용으로도 우리가 다시 재생산을 좀 늘리겠다 이런 이제 뉴스 플로어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기가 조금 하락 전환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향후에도 정말
IT 부분으로 공격적으로 무라타가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30일 날 삼성전기가 컨퍼런스 콜을 이제 하게 네네. 됩니다. 뭐 실적 발표하고 당연히 컨퍼런스 콜을 하게 될 텐데요. 뭐 실적 자체를 보게 되면 당연히 MLCC 부분이 조금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뭐 다 인정하시면 될 것 네네. 같고 향후 전망이 더욱더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가에 좀 선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일정 부분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데 만약 거기서 전망이 예상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나와준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레벨업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삼성전기 같은 경우 한 3%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이런 상승폭 자체를 좀 줄이고 있기는 하는데 네. 이러한 이제 MLCC 업계 부분 자체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그런 컨센서스만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수남이 시장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MLCC 뭐 작년 한 해 MLCC 관련주가 고공행진을 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MLCC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많이들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적층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전자업계 쌀알이라고 비유가 된다고 하기도 하죠. 꼭 필요한 뭐 부품, 요만한 쌀알보다 더 작은 어떤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관련된 종목들 장기간 좀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다가 삼성전기와 삼화콘덴서, 삼화전기 오늘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LCC 관련주 처음으로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 어떤 부분 볼까요? 예, 뭐 중국 국적 기업 좀 말씀드리고 네. 하겠는데요. 우선 미국과 어떤 중국이 이제 강제 이행 장치를 하면서 이 협상 타결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오늘 그 중국 국적 기업들의 주가가 거의 상한가 비슷하게 다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차이나 그레이트, 뭐 이스타 아시아홀딩스, 뭐 홍성그룹, 그리고 SNG 엔진그룹 같은 이 국적이 중국인 기업들의 그 중국이 국적인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크게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상한가에 거의 가 있는 종목도 보이고요. 차이나 그쵸. 그레이트네요. 네. 항상 이렇게 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중국 국적 기업들은 그전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에 뭐 큰 영향, 주가가 큰 폭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다가 이런 대외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 큰 폭의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 뭐 대처하기 위한 어떤 사무소를 설립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뭐 중국 국적 기업들은 일반 그 시청자분들은 좀 생소하시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에서 이제 신발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이스타 아시아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신발 소재를 신발이나 의류를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우선 매출은 중국 쪽에서 많이 잡히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서 뭐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자분들은 뭐 이런 기업들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좀 드무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중국 국적 관련된 종목들 차이나 그레이트를 비롯해서 중국 국적 종목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요. 살펴봤습니다. 다음 보죠. 섬유 관련주, 의복 관련주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네. 네. 아까 시황센터에서도 네.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음. 사실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모습을 오늘도 좀 보여주는 모습을 그러게요. 보이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FNF라든지 이런 이제 해외 쪽으로 나가는 브랜드가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국내 쪽으로만 너무 이제 몰두가 되어 있는 뭐 LF라든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좀 주가는 조금 힘든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내 내수 소비 같은 경우에 한정이 되어 있고 해외로 나가야지만 그런 부분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을 지금 찾는데 조금 더 혈안이 되어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사실 한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주가 랠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배럴 같은 경우에도 올해가 사실 중국 온라인으로 이제 나가서 이 중국 사업이 정말 진출되는 해가 맞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물론 이제 이슈로 오르기는 했었지만 네. 그런 점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배럴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이러한 이제 완전 브랜드를 갖고 있는 업체 말고도 이제 OEM 업체 쪽으로도 한번
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소비 지표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1분기에 주요 OEM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적이 상당 부분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장후 사실 동시효과가 전년도 대비했을 때 한 시작되었습니다. 10% 이상 증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에서 OEM 업체들 상당 부분 더욱더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센시럽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적으로 랠리가 보여지고 있죠. 그 이유 같은 경우에 다른 이제 OEM 업체들 대비했을 때 이 실적이 더욱더 많은 좋아지는 퍼포먼스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센시럽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사실 121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전분기가 조금 적자였다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런 부분 흑자 전환이 되었고 그리고 한 260억 정도가 올라온 점을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실적의 모멘텀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가 랠리 네.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질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는 이제 영업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태평양 물산이라든지 화성 엔터프라이즈라든지 네.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센시럽 대비했을 때 이런 실적의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만한 부분이 조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특히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디다스 내에서 계속적으로 MS가 이제 좀 증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디다스의 이러한 이 객단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더욱더 고위 좀 더 비싼 제품을 화성 엔터프라이즈의 이 OEM 제품으로 준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뭐 조금 1분기 실적은 좀 어렵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더욱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석유 의복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견조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뭐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한 시구가 넘어서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반전을 하면서 더욱더 상승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살펴봤습니다. 자, 남북 경협주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고요. 네. 우리가 중재 역할, 뭔가 무거운 중책을 안고 문재인 대통령이 갔었는데 네. 미국의 확고한 입장도 좀 확인을 했던 계기도 된 것 같고요. 오늘 흐름 어떻습니까? 네, 우선 뭐 이 정상회담에서 큰 소동은 없는 네. 상태로 이제 끝난 부분이고요. 우선은 무슨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 남북 경협주들이 급등 아니면 급락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경협주들의 상승보다는 지금 하락 쪽에서의 무게감이 더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역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과 우리나라의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개성공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지원 문제를 지금 현재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 또 여기에 3차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열릴 수 있겠지만은 단계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 네. 상황이라고 하면서 무슨 경협주들 입장에서는 뭐 달가운 소식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뭐 협상의 여지, 대화의 여지 끈은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갈 거다라는 의지도 또 있었어요. 네, 뭐 네. 그렇긴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좀 약간 기대감이 좀 높았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우선 정상회담을 떠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중재적인 입장에서 뭐 하나라도 이렇게 좀 갖고 왔어야 됐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소득이 없었다는 그런 현재 평가가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경협주들이 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일정이 뭐 북한과 우리나라 또 미국 간의 일정이 당분간은 없기 때문에 네. 경협주들의 향동안에 좀 약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한창 그리고 뭐 신원 같은 이 북한과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5%, 7%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좀 다음 주도 약간 우려되는 상황은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개성공단과 관련돼서도 지금은 좀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이야기 언급이 나오면서 오늘 남북경협주 전반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부분씩 더 보겠습니다. 손태영 과장님. 네. 네.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네. 하는데요.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도 실적이 너무 좋아서 주가를 계속 하고 있다. 네. 이런 방송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랬던 부분이 오늘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상향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계속적인 좀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실적이 이제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 삼성전자에서 이제 프리미엄
프리미엄 폰뿐만 아니더라도 이제 A라든지 M 시리즈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카메라 모듈에 대한 대수를 계속적으로 늘리는 부분이 좀 많이 보인다. 이런 점 자체가 계속적으로 카메라 모듈 업체들에겐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하웨이에서도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제 생산을 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조금 더 차별화성을 두기 위해서 아무래도 삼성전자도 계속적인 카메라 장 모듈에 종료 대한 5분 대수를 증가를 전입니다.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많은 전 모델로 좀 확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 뭐 상반기뿐만 아니더라도 하반기 그리고 2020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대표적인 업체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파트론하고 MC넥스 그리고 파워로직스 한 이 정도로 꼽아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1분기 실적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매출액 같은 경우에 한 30% 이상 모두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러한 주가 흐름, 이런 주가 랠리 계속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의외의 소식 하나가 전해졌는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수입 쪽으로 수입이 이제 재개되는 쪽으로 되는 거 아닌가 1심 결과도 좀 그랬고요. 네. 그랬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뭐 네. 패소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네. 뭐 하지만 이제 세계 무역기구가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 손을 네. 들어줬다라고 지금 전해졌고요. 우선은 일본의 후쿠시마산 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 일본이 세계 무역기구의 제소 사건에 대해서 뭐 저번 1심에서는 일본의 편을 들어주었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유리하게 네. 그 판정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산주들에 대한 어떤 매출이 좀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이 주식시장에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종목들은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우선은 뭐 사주 시푸드 네. 그리고 뭐 한성기업, 뭐 동원수산, 뭐 대형주는 CJ 네. 시푸드, 뭐 사주 오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네. 상승세를 많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네. 대부분 이제 수산업을 위주로 지금 사업 부분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일본과의 어떤 가격 싸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지났네요. 장 마감 종료 전에 3분 동시효과 전입니다. 상황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양시장이 빨간불을 켜내고는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순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 코스피 0.37%, 코스닥은 0.18%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볼까요? 네, 네. 코스피 사실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었는데 그러게요. 외국인 계속적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오게 되면서 네. 이런 부분 끝까지 좀 강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오늘 항공주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각설이 계속 좀 나오게 되면서 사실 거의 지금 상한가 부근에서 지금 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시안 IDT 그리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매각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이나 한진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양호 회장 별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런 지분 관계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이 계속적으로 마찰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좀 받아서 오늘도 좀 상승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말 그대로 항공주가 날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연일.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뭐 ETF 같은 경우에도 코덱스 운송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도 좀 보였고요. 일단은 요 근래 관련돼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이슈적인 부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강한 이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늘 한 3% 정도 상승을 네. 했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라보타가 이제 보톡스 대비했을 때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네. 좀 더 좋다라는 부분이 국제 학술지에 나오게 되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오늘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톡스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코스닥 어제하고는 좀 반대로 코스피보다 오늘은 조금 약한데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뭐 거의 뭐 그 보합으로 네.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는 뭐 3일 연속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장 네. 종료 또 다음 주 1분 같은 전입니다. 경우에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네.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트론 헬스케어 1.12%, 그리고 신라젠이 0.61%, 바이로메드 1.51%로 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하락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주고 있고요. 오늘 업종 중에서도 봤을 때는 제일 상승력을
크게 갖고 가는 게 이 통신 장비, 네. 그리고 섬유 의류, 그리고 IT 부품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재 상황이고, 그다음에 인터넷 업종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특징적인 종목들도 많이 없는 상태이고, 네. 뭐 경협주의 좀 하락세가 꾸준하게 좀 나타나는 부분이 다음 주에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우선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네. 이 지금 이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력을 다음 주에 갖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는 정규장이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종료됐습니다. 눈에 띕니다만 업종별로 좀 차별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양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좀 더 강한 흐름 뒷심을 발휘하고 있고요. 자, 0.37%, 0.18% 각각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금요일 시장입니다. 마감 향해 달려갑니다. 종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마감 확인해 보시죠. 오전 중에 낙폭을 줄여내고 강보합에서 움직였던 양시장인데요. 경기 개선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시원한 상승까지는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업종별 마감부터 먼저 체크해 보시죠. 한진그룹주 또 금호계열사 개별 이슈 속에 강했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이 오름폭 더 높여가면서 3%대까지 탄력을 받았고요. 의류주 순환매가 돌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관련 업종 지수 2% 동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통신장비 5G 일부 종목들이 탄력을 받았고요. 통신 장비 업종도 2.5% 강세, 또 IT 부품도 1% 상승 속에 마쳤습니다. 카메라 모듈 업체가 강세가 일부적 상승 흐름이 함께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하락 업종 내에서는 대부분 남북 경협주가 하락 속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IT 투톱에 대한 수급 방향성이 다소 엇갈렸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외국인 수급이 함께 방향성을 달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 이어가더니 1.3%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 0.3%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LG그룹주는 수급이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LG화학도 2% 약세 속에 마감했고요. LG생활건강도 1% 약세, 또 LG전자까지 함께 하락 속에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주 일부 강세와 함께 6%대까지 강한 탄력을 이어졌습니다.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협주 중에서는 아난티가 낙폭을 깊게 이어갔는데요. 6에서 7% 낙폭이 이어졌습니다. 7.27%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도 지지부진했던 모습입니다. 바이로메드도 1.5% 약세로 돌아섰고요. 메디톡스, 휴젤도 오늘 시장에서 함께 쉬어가는 흐름 보였습니다. 시장 대기를 전주했던 코스닥 개별주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업체 쪽이 일부 강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파워로딕스, 옵트론텍이 4%, 11%대까지 높은 탄력 이어갔고요. 5G 관련해선 에이스테크가 9% 상승, KMW도 6.4% 강한 탄력 받으면서 마감했습니다. 금요일장 집계된 종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200 회복과 안착까지 시도해줬던 하루입니다. 0.4% 상승폭 이어가면서 2233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기준으로 11거래일 연속 강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동반 강세로 마쳤습니다. 0.18%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767선에 마감했습니다. 11거래일 연속으로 동반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해줬고요.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지수 상승을 받쳐줬습니다. 동시효과 때 물량이 더 들어왔는데요. 2,500억 원 넘는 순매수 기록했고요. 반대로 기관이 동시효과 기점으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600억 원대 팔자로 마쳤습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매수 유지해주면서 220억 원대 190억 원 동반 사자 기록했습니다. 4월 12일 금요일장 마감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11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양시장이 금요일 시장을 마쳤습니다. 10년 만에 코스피 최장 기간 연속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록을 좀 보면 2009년이었습니다. 2009년 7월에 14일부터 28일까지 11거래일 그때도 연속 오른 기록이 있는데요. 자, 오늘로써 11거래일 연속 올랐으니까 거래일 기준으로 연속 오른 건 2009년과 지금 동일한 수준까지 온 겁니다. 자, 반등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양시장 2주 이상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송태영 과장님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뭐 그렇게 우려가 깊어지지 않을 것 같다. 네. 일단은 계속 좀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네. 역시나 지수보다는 좀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고요. 네. 뭐 그 이유를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사실 뭐 3월 FOMC 회의록이라든지 4월 뭐 ECB 통화 정책 회의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 물가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을 빨리 회수를 안 하겠다. 내지는 다시 조금 더 유동성을 이제 더 내보내겠다 시장 쪽으로 이런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인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러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험자산 선호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경기에 대한 확신이 조금 필요하기는 네, 그렇죠. 하는데 아직까지 선물 이제 글로벌 옵션 시장에서 장후 경기에 대한 동시효과가 확신이 좀 부족한 시작되었습니다.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뭐 미중 무역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촉매제로 해서 더욱더 확신이 커지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지수 더욱더 한 번 더 레벨업이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일단 종목에 더욱더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고요. 네. 뭐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 종목들이 워낙 빠르게 이제 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 예전에 갔다가 지금 조금 멈춰 있는 종목들에도 좀 관심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연속 상승을 시작할 때 2120선에서 시작을 했고요. 현재 지수가 2230포인트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 코스피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은 어제에 비해서는 좀 약했지만 어쨌든 동반 상승을 계속 이어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뭐 시장 뭐 상승세를 계속 좀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은 뭐 아마 체감하시는 분들은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박스권에서 약간 우상향 방향 쪽으로 좀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앞에서 그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지수를 추정하는 것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네. 분명히 펼쳐지는 현재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기업들의 1분 실적 발표 전후로 이제 관망세가 지쳐지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업종과 종목마다 추정치가 많이 다르고 실제로 발표됐을 때도 이 부분을 많이 지금 그 예상치를 거의 좀 약간의 좀 비껴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네. 뭐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현재 실적이 상향 조정되는 업종은 뭐 증권과 호텔, 면세점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적이 몇 달 전보다 그 예상치가 낮아지는 업종 같은 경우에 조선 반도체, 자동차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어떤 시장 예상치 1분기 실적 발표 전에 관망세가 있었던 그 시기에는 외부의 어떤 호재나 악재에 의해 쉽게 반응하는 시장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외적인 뭐 이슈나 우리나라 관련된 이슈 부분 같은 경우에도 꼼꼼히 챙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연속 상승에 대한 뭐 부담도 있을 수 있고요. 조정도 염두를 해 가면서 투자 계획,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크지 않을까요? 조정 같은 경우에 네. 뭐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뭐 사실 새롭게 악재로 좀 많이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지금은 좀 적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수의 변동성 자체는 조금 밑은 어느 정도 좀 막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위로도 아까 말씀을 네. 드린 것처럼 조금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박스권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 이렇게는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세부적으로는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지 종목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과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DIT라는 종목을 좀 네. 가지고 왔습니다. 뭐 예전에도 한번 이 시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조금 대비했을 때 많이 좀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지금 개별주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모멘텀 플레이가 계속될 때 사업 부분이 여러 개가 좀 있는 종목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검사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이제 폴더블 그리고 OLED 그리고 뭐 2차 전지까지 뭐 다양한 이제 섹터로 좀 엮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OLED 관련해서는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사실 OLED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빨리 발주를 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었으나 지금 좀 약간 지연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조금은 발목을 좀 잡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폴더블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강세를 좀 보였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로 가게 될수록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 검사 장비도 계속적으로 사업 확대가 예상이 좀 네.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사실 상장 이후에 최고 높았던 가격이 12,450원인데 초반이었죠? 네, 네네. 그렇죠. 네, 이 부분 자체까지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매수 범위는 9,900원, 만 원에서 1,2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 지금 종가가 1,500원까지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네. 이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좀 매수를 하시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네. 손절가는 9,300원 선물 제시를 옵션 해드리면서 장 종료 손절가 5분 이탈 전입니다. 시에는 좀 손절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DIT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큰 그림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장하면서 기록했던 전고점 12,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목표 가격 12,000원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DIT였고요. 자, 이성훈 과장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슈프리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슈프리마는 다 아시다시피 지문인식 알고리즘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요새 그 스마트폰 새로 출시가 신규 제품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풀스크린 대부분 풀스크린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존에 어떤 한정적인 용량에서 썼던 이제 지문인식이 풀스크린 되면서 이 지문인식 알고리즘에 대한 그 들어가는 그 시스템이 더 많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문인식 알고리즘 쪽에서는 거의 이제 독점하다시피 하는 이 슈프리마에 대한 슈프리마가 이 시장의 진입 장벽도 높으면서 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지문인식 센서 칩이나 어떤 그 칩도 증가하고 알고리즘 가격 같은 경우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가격과 그리고 이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슈프리마에는 지금 1분기보다는 2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크면서 주가 측면에서도 지난달까지도 상승률을 계속 크게 좀 갖고 갔는데 이번 달부터 주가가 좀 주춤하면서 다시 오늘 반등세를 보여주는 상태에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슈프리마의 그 알고리즘이 대만의 업체에 채택된 사례가 계속 늘어나면서 해외 쪽에서도 실적의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 슈프리마의 바이오사인에 대한 외형 성장은 해외 쪽에서부터 시작되면서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선물 옵션 장 바이오사인, 종료 지문인식 3분 같은 전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슈프리마 관련주로 제시를 해주셨고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자, 두 분의 종목 DIT와 슈프리마였는데 슈프리마도 오늘 3%대 장후반으로 가면서 좀 견조하게 상승폭 키웠거든요. 목표 가격 어떻게 볼까요? 우선은 1차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 주가를 한 2%, 10% 해서 3만 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지난 4월 1일에 3만 원, 3만 300까지 가면서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3만 원을 넘긴다고 한다면 어떤 물량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3만 원 넘은다면 추가적인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목표 가격 3만 원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자, 두 분과 마감 상황 그리고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했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의 송태현 과장,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Hello and welcome.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 분 더 의견 함께 하겠습니다. 와우넷의 김대복 파트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작이 10일 거래일째 동반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시장이 대단한 상승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장 흐름도 일단 전약 후강의 흐름들을 보이는 장중 조정 이후에 재상승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1분기 이제 미국의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시장이 한 초반에 약세를 들어갔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IT와 자동차 대형주 중심으로 코스닥 쪽에서는 그 통신과 전기 부품 중심으로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서 선물 역시 이제 옵션 상승을 장 주도했다 종료 이렇게 1분 보겠습니다. 전입니다. 외국인들이 또 그 지금 현재 전날에 그 선물을 좀 많이 매도했댔는데 오늘은 종반의 선물을 소폭 매도하고 코스닥을 223억, 코스피를 2,400억이나 매수해서 올 들어만 해도 지금 현재 지금 4월 들어가지고 지금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아주 강도 있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현물 시장에서 2조를 샀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1,500억을 샀고 선물 시장에서 22,000계약을 샀으니까 결국은 전방위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시장 흐름들은 결국은 그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매도를 놓을 때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자체도 1,140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시장에 어떤 부담을 많이 선물 옵션 해소시켜주고 거래가 있는데 종료됐습니다. 최근에 지금 시장 흐름들은 결국은 이제 유가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원화도 상승했고 또한 이제 원 위안화가 상승하는 3고 현상이 진행됐는데 사실은 유가가 상승하면서 위험 상품의 어떤 선호 현상을 만들어주는 이런 분위기에 그 위안화의 어떤 그 원화에 대한 그 지금 현재 그 구매력이 생긴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시장이 지금 화장품이나 여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또한 우리나라의 원화가 상승했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하락해서 IT나 지금 현재 자동차처럼 수출에 그 경쟁력이 생기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결국 결론적으로 상승의 흐름들을 좀 이어갈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11일 동안 올랐기 때문에 시장 흐름들은 약간의 조정이 나면 깊게도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너무 추격하는 이런 자리는 자제하고 만약에 장중에 조정이 나온다면 여전히 대형주는 IT나 증권주 중심으로 그다음에 소형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순환하고 있는 정부 정책 모멘텀 관련주 중심으로 매 포인트를 잡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시장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일단 11거래일 연속 그래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건 좀 자제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1분기 실적 시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오늘 밤부터 미국 또한 1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변수들 어떤 게 있을까요? 체크 포인트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 미국의 4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달하고 좀 비슷한 수준인데 지난달이 98.4, 이번에 98 정도로 예상하는데 사실은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어닝 시즌에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조사 자료에 의하면 S&P 500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4.2% 정도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가면서 미국 시장은 약간의 가격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러한 흐름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는 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하나 제시해 주실까요? 예, 오늘은 통신 관련주, 그 5G 관련주 오이솔루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이솔루션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 서비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5G 서비스 속에서도 고속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25MHz 이쪽에 그 광 커넥터 쪽에 어떤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수혜를 받는 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이제 지금 5G를 상용화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버라이어전이나 AT&T, 스프린트 쪽에도 매출이 다변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도쿄올림픽의 흐름의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선과 이동통신의 어떤 투자를 재개하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수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흐름상으로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상승한 것이 조금 흠이에요. 그렇지만 정배열 모두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목표치는 32,000원, 손절 라인은 26,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는 오이솔루션 제시해 주셨네요. 와우네스 김대복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시장에서 체크하고 넘어갈 사항들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남유진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네요. 네,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는 방향을 좀 달리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2230선 웃돌면서 강세장으로 마감한 가운데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3200선을 밑도는 모습이고요. 그 반면에 일본 증시는 상승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0.71%, 73% 강세 보이면서 21,870선에 장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수요 위축 전망 속에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WTI는 1.61% 하락했고 브렌트유도 1.3%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미중 무역 갈등 합의 기대감의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1139.4원에 마감했고요. 조금 전 마감한 지수 선물도 체크해 보시죠. 선물도 오늘 장 초반에는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상승으로 전환한 흐름 보였는데요. 오늘 장 0.4% 오르면서 289포인트 기록했습니다. 그럼 수급도 확인해 볼까요? 오늘 투자자들 모두 변동성이 다소 큰 흐름을 보였는데요. 마감은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팔자세를 보였고요. 반면 기관은 매수로 전환하면서 500억 원가량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끝으로 오늘 남은 주요 일정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일정으로 잠시 후 4시 2019년 6차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되고요. 미국에서는 3월 수출입 물가지수와 4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가 공개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대내외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지는 프로그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혁신성장 코리아를 만나보시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일체형 진동자 방식의 초음파 세척기 기업입니다. DH랩의 이동환 대표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예정입니다. 잠시 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집 방송을 예고해 드리도록 하죠. 실적 시즌,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주요 기업들의 주가 동향에도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에 증시라인 일부에서는 15일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을 시작으로 19일 장혜종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까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증시 라인 특집 방송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공투자 오증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시 스마트 약탕기 증정, 과일, 허브차, 건강차, 달인 모두 오케이. 그 친구 요즘 통 얼굴은 못 보네. 많이 힘든가 봐. 아니 괜찮아졌다며. 치료비가 한두 푼이어야지. 여러분의 행복지킴이 김태진입니다. 생존율도 높아진 암 이길 수 있으니까 암보험만큼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진단비와 수술비가 얼마까지 보장되는지, 100세까지 보장되는지, 암은 물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도 보장되는지 꼭 따져봐야 합니다. 국가 고객 만족도 18년 연속 1위! 바로 삼성화재입니다. 이런 삼성화재가 함께하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 작은 준비가, 어려울 땐 큰